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5월 19일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이제 HLB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좀 침울하시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좀 참담하고 또 마음이 좀 답답해서 이렇게 또 경인 알아뵙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답하고 순간 멍도 좀 때리고 저도 약간 HB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입장으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런 뭐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대형 이벤트가 끝나면 사실 제로 수율로 보통 주가가 급락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HAB를 말씀드렸던 건 어쨌든 간에 FDA 승인 이후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FDA 승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적용증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간암에 대한 FDA 승인 이후에도 이제 뭐 그밖에 뭐 유방암, 난소암, 또 선낭암, 뭐 폐암 이런 쪽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임상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또 부풀어 오르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이고 또 이 가치 이 리버스날의 캄넬리주말의 가치가 더 극대화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더 끌고 가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이렇게 좀 답답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도 하한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 하한가를 제가 갈 수 있는 거는 갈 수 있는 건데 어, 언제까지 하한가를 갈 거냐 이게 문제죠. 이제 하한가 언제까지 갈 거냐. 어쨌든 간에 이제 월요일 날에 하한가를 이제 가더라도 일단은 뭐 월요일 날까지는 좀 점 하한가를 가든지 어떨까 20% 이상의 하락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변수는 이제 회사나 또 HLB나 항소제약에서 적극적으로 이 CR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큰 이슈가 아닌 마이너한 이슈다라고 어필을 하면서 또 어떻게든 빠르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입장들 또 그런 의지들이 필요하게 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뭐 연속 하한가 두 번의 하한가에 대해서 딱 과대로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진양권 회장이 이 FDA 승인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하한가로 가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 진양권 회장이 약간 조심스럽게 연행을 한 게 아니고 거의 뭐 IR을 하면서도 또 기사에서도 거의 이제 뭐 이제 다운 당상인 것 마냥 거의 확실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보완서 요구 소환이 날아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악재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후에 그 CR의 내용에 있어서 이제 정말로 마이너 이슈인지 해결이 바로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 뭐 하한가는 다시 풀리고 또 순간 급등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뭐 한가를 이제 갈 수 있어도 제 생각에는 화요일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반등이 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 화요일까지도 한번 밀리다가 또 장초반에 또 이렇게 밀리다가 이제 갑자기 오후장까지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남은 거는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더 근본적인 거는 그 CR에 대한 내용이 진양원 회장 말처럼 이제 그런 공정, CMC에 대한 어떤 공정의 문제, 단순한 공정을 대한 문제인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실사가 어려워서 대체 가능한 자료로서 커버가 가능한 건지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실사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기간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또 없어요. 왜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상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변수는 남아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HB 항소제약이 어떻게 입장을 이제 표현을 하느냐, 이제 피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일단은 너무 그렇게까지 일단은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CRN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뭐 미국의 뭐 머크나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CRL을 받고 추후에 이제 승인을 받은 이력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또 셀트리온도 그렇고 또 옛날 녹십자도 그렇고 또 CRL을 받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결국 CRL을 받고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대처를 하면 언젠간에 승인이 되는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HB 리버스날레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 3상까지 끝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데이터에 대한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3상이 완료가 됐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임상 데이터는 굉장히 좀 좋게 봤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CRN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서는 임상 데이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는 딱히 없었다는 거죠. 현재로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신라젠이나 뭐 이렇게 메지온 같은 데 비교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신라젠은 임상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임상 3상 자체가 이제 총기적 유의성 확보가 실패했었기 때문에 또 메지온도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성, 임상 데이터가 보편적으로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한 명품도 예전에 이제 오포지오티님이라고 하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도 이제 신속 승인, 패스트 트랙을 밟는다고 해서 임상 이상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다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임상 데이터가 의미가 없다.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HLB의 이 니버스나립과 이제 캄넬리조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임상 3상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어쨌든 간에 조금 뭐 프로세스적인 부분들이 좀 이제 걸려 있으니까 이 프로세스 대한 부분이 정말 문제라고 했을 때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마이너하다면 제 생각에는 뭐 길어도 6개월 전후로는 뭔가 좀 다시 한번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긍정적인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좀 회사에서 뭐 숨기진 거 없이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하면 예, 그리고, FDA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면서 정말로 어떤 부분인지 서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수정할 수 있다고 하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다시 한번 이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뭐 예전에 이제 한미약품의 사례도 봤을 때 포지오티닙이라고 하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도 FDA부터 CRL을 수용을 했는데 얘는 어쨌든 결국 거의 실패로서 봤던 거는 어쨌든 간에 이 항암제 자문위원회 FDA에서 부정적 자문을 내놨었어요. 거의 임상을 중단하는 게 맞겠다. 부작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포지오티닙의 CRL을 수용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허가가 안 되고 그래서 보류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임상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케이스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롤베돈이라고 하는, 이제 롤론티스라고, 호중고 감소증 치료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 번의 어떤 시도 끝에 결과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어요. 이것도, CRA를 수령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이런 기사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뭐, 여기도 보시면은 뭐, 녹스타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뭐, 걸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런, 이 형사제약의 이 제조, 이 공정, 그러니까 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그 형사제약이 뭐 가벼운 회사냐 그렇지 않거든요. 향수제약도 글로벌의 거의 탑 10 안에 드는 뭐 8위권 정도에 드는 또 나름의 빅 파마 기업이고 실제로 이제 그 FDA에서 지난 4월 달에 이제 그 항서제약에 이제 고용한 강간암 이 주사제를 또
FDA에서 또 패스트 트랙으로 제정을 해서 빠르게 또 이제 신약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항소제약이라고 해서 항소제약이 뭐 약간 좀 급이 낮은 회사냐? 그것도 아니고 항소제약은 또 미국 FDA로부터 승인받은 약이 몇 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제약에 대한 문제 중에서 공정 문제라고 한다면 공정 문제는 충분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앞선 사례에서도 봤을 때도 CRL을 받더라도 지금 임상 3상이 끝난 상황에서 데이터 자체가 뭐 인정은 그러니까 좋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CR을 받았더라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이제 거절의 의미이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뉴스 기사를 봤을 때는 이제 한미약품의 CR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한미약품이 이제 그 룰론티스 호중국 감소증 치료제를 신청을 했는데 2021년도에 CR에 통보받았고 이후에 22년도에 이제 결과적으로 거의 1년 정도 걸렸는데 그다음에 그때 이제 FDA 품목허가가 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어요. 이때도 사실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제 제대로 현장 실사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연됐지만 만약에 사실 뭐 시음시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사 물가 대체 가능한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뭐 처리가 된다고 하면 뭐 6개월 안에 충분히 뭐 해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너무 장밋빛 희망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죠. 왜냐면은 어쨌든 이거는 어쨌든 회사 측에서 밝힌 입장이고 사실 FDA하고 추가 협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다른 이슈가 있다든지 또 어,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휘청일 수 있고 또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한번 또 흔들릴 수 있는 양상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낙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간 HAB에 들어간 그 돈들도 굉장히 많은 그 투자금들 들어가 있어요. 뭐 여기 기사도 나왔지만 소지섭 씨도 FDA 승인으로 인해서 이제 CB 투자, 전환사채 투자도 하고 개인 뭐 기관 다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12 발행가액이 한 7만 6천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어쨌든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서 이게 뭐 5만 원대까지 낮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현재로서는 어쨌든 손해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그네들이 절대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은 상황이 될 거란 얘기죠. 이제 어쨌든 간에 600억 규모로 12 발행했는데 소지섭이나 뭐 재벌이 자산운용 제이스티나 뭐 이런 법인 투자사들 잔뜩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HLB 입장에서도 뭐 지난번 회장이 현금성은 충분히 있고 2, 3년, 뭐 3, 4년 정도 버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충분히 있다, 괜찮다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투자자들의 어떤 뭐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된다면 사실은 좀 쉽지 않죠. 시청거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뭐 FDA 승인을 떠나서 주가 자체가 분명히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간암에 대한 그 치료제, 1차 치료제, 그러면 결국 주가 부양을 시킬 거냐, 근데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진흥원 회장이 이제 그 주주연대 담당자고 이제 뭐 간담회 한 거 찾아 들어보니까 유동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 신약 개발에 매진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주가치 증대에 대한 부분, 자사주 매입. 근데 어느 걸 쓰는 게 맞겠느냐? 결과적으로 그 천억이 있다고 하면 그 천억을 약간 뭐 주주가치보다도 빠르게 우리가 더 신약 개발을 매진하는 게 맞지 않냐는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강남 이슈 말고 강남 이슈에 대한 그 FDA 승인 이슈 말고 지금 어쨌든 간에 5월 말부터 열리는 이제 그 아스코에서 HB
그 병역치료제에 대한 그 최종 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뭔가 주가의 턴어라운드로 만들려야 하지 않을까. 아스코 데이터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턴어라운드를 조금 그 주가가 뭐 폭등한다는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 하락의 기조를 멈출 수 있는 그런 턴어라운드 기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 이외에 다른 전염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2019년에도 이제 그 위암 치료제가 이제 FDA 승인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몇 달 뒤에 이제 그것이 이제 어, 유럽 종양학회, 유럽 임상종양학회에서도 이제 그 의미 있는 논문 발표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뭐 지금 가격 기준으로 8천에서부터 8만 원까지 끌어올렸던 뭐 전력이 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HLB의 세력들은 그 작은 세력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것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리긴 할 것이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 자체는 조금 걸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못해도 2, 3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FDA에 대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가벼운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 시기는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좀 시기를 좀 두고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너무 걱정하실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하시긴 합니다만, 일단은, 어, 지켜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뭐, 우울해 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봐도, 예전에 우리가 그 HLB만 봐도, 예전에 HLB가 그 2019년도에 이제 그 위암 치료제가 이제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서 이렇게 하한가를 갔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HLB만 봐도 사례가 있어요. 얘는 물론 이제 그런 점한가 가진 않았지만 하한가 가고 점화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점화를, 그러니까 첫 번째 하한가 가고 두 번째 점화 가고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이제 시초가가 마이너스 이제 17%를 시작했다가 플러스 20%를 마감을 했어요. 30%가 오른 셈이죠.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식의 모양이 좀 이제 가지 않을까, 그죠? 이런 식의 모양. 그래서 이게 저번 주 금요일의 모습이고 이게 내일의 모습이고 이게 아마 화요일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뭐 사실 위에서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비중을 뭐 조금 담는 것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탈출하려면 어차피 단가가 내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물을 타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서 조금씩 이제 그 손해를 좀 덜어낸 다음에 나중에 HB가 호재가 나왔을 때 차라리 그때 뭐 본전 탈출을 한다든지 뭐 약 손실을 가지고 탈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 요런 흐름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향후 한 2, 3개월은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다가 뭐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자산 주가가 이렇게 딱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면서 이제 자금을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은 보통 메꿉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하나바이오 파마도 지금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그 하나바이오 파마도 이뮤노반트라고 하는 이 파트너사에서 그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뭐 못하겠다라는 이슈로 2021년 2월에 개파락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도 2021년 2월 3일 날이죠. 이때 주가 폭락하고 나서 뭐 거의 2년 정도 기었지만 어쨌든 간에 주가가 결국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밟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 너무 길게 걸렸죠. 근데 HLB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뭐 임상이란 중단이 아니잖아요. 그 임상이 데이터 의미가 없고 반려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또 유한양행은 최근에 이제 뭐 데이터가 나왔다가 실망감으로 좀 떨어졌지만 갭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메웠잖아요 이렇게 갭으로 이날 2023년 10월 달에 개파락으로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맹지원 같은 경우도 이날 이 매지원도 이제 그런 그 유대나필에 대한 임상 그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날 또 이렇게 하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서마를 또 가고 한 번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얘는 이상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그 임상 3상까지 완료가 다 된 다음에 나온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임상 이상을 통과를 뭐 하고 임상 이상 결과가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신약이었기 때문에 임상 인상으로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신속 심사로 진행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얘도 이제 CR을 받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혁신 신약인 거 다 알겠지만 임상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더욱더 보충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은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주가가 더욱더 이제 지지부진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는 올라왔잖아요. 시간은 걸렸지만. 그러니까 어, 뭐 완전히 임상이 이제 삼상에 실패했다든지, 뭐 완전히 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HLB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적어도, 적어도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만 원, 5만 원대에서는 좀 횡보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다리 잡고 다시 한번 튀어 올라서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못해도 7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오실 거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말고도 사실 이제 이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어떤 뭐 이슈가 나오고 나서 급락 나오고 나서 이 끝나는 주식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꽤 많아요. 그리고 얘는 시총 사이즈가 또 크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 번에 어, 뭐 꼬꾸라지게 죽여버린다고 하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뭐 끝내버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어쨌든 간에 적어도 한 번에 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예전에 2022년도에 그 회장이죠? 에코프로 회장이 뭐 일단 그 회계 비리 문제 때문에 2022년도 1월 26일 날 이제 급락을 했었어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야, 에코프로가 이제 그때 끝났구나. 에코프로가 이제는 2차전지 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그 다음 그 1년의 뒤에 주가를 완전 매집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단은 뭐 너무나도 악재고 이거는 뭐 기업의 어떤 그뭐 존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회계 부정에 대한 부분들 뭐 약간 그런 이슈다 보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주가가 또 급등을 하면서 또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맞다. 다만 정말 뭐 꼴 보기 싫다. 짜증나 죽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시장가 매도 통해서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메꾸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간 뭐 횡설수설하는 그런 오늘 방송이 좀 많이 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 너무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그 보안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안이 필요한 건지, FDA 보안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 양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고 이제 협의를 할 건지, 또 그것에 대해서 주주들에서 어떻게 또 협의를 하고 공개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추이를 좀 보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은
내일의 하한가 또 너무 이렇게 크게 상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HB는 조금 이제 뭐 어렵다고 했지만, 다른 여타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하늘바이오파마나, 아이티오젠이나, 뭐, 레가캠이나, 에이빌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한가를 딱 경험한 종목이 그 첫, 그 한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제약바이오 종목 중인데 테이크나 RF 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종전주가 됐는데 이게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이 종목이 이제 그 비보전이라고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3상을 이제 진행한다고 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이거든요. 비보존 관련주를 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 산 거 같아요. 2011년, 19년 11월 달 이때 산 거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2월 달 말에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딱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러시아로 이제 여행을 다녔어요. 모스크바로. 근데 이제 딱 그 모스크바에서 여행을 다녀와서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날이 완전 12월 24일이었거든요. 그때 하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의 또 최초의 또 하한가였는데 어, 그, 그 비버전의 그 비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임상 3상이 통계성 유의성 확보 실패였나요? 그래서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뭐 입국했는데 뭐 월요가 진짜 뭐 하얘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는 가긴 가는데 하얘지더라고요. 일단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뭐, 며칠 뒤에 손절을 했어요. 이거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떡하나, 방법이 없구나. 손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작전주로 될 수도 있고, 바로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어쨌든 이제 코로나라는 이슈로 엮여지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다시 이제 본전 근처까지 이상 이제 올라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해서 한번 이제 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여유 자금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 그 상승이 좀 나온 다음에 손실을 좀 실현을 시키시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다만 내가 너무 이제 급박하다, 여유도 없고 이제 뭐 청산하고 싶다 빨리 그러시는 분들은 시장가로 매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나도 상심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직까지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입장이니까 좀 더 체크해보고 기술적 반등을 또 추후에 노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